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더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큐브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이제 대장정의 길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복잡하다. 이거 정말 뭔가 복잡한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데 앞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과 올랩의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절대로 이 동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개념적인 원리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이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 그러면 그게 각인이 되는 순간에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되는 그 원리와 개념에 대한 동영상을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꼭 보시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큐브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큐브 함수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은 강좌에 대한 부분이 짧더라도 웬만하면 끊어서 가겠습니다.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텝별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 가셔야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부분의 최고 그러니까 정점에 해당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현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익숙해만 지시면 굳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올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큐브를 어떻게 생성되고 그게 어떻게 올랩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원본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T 하시고 표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표로 만들어진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표로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을 저희는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 요약하기에 앞서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데이터 모델을 추가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반대로 이제 데이터 모델로만 만들어 놓고 그걸 불러서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가 곱하기 수량이 나와져 있는데 단가 곱하기 수량을 저희가 피벗 테이블의 계산 필드로 만들어서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매출의 그 의미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피벗 테이블, Q&A 보시면 피벗 테이블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DEX 함수를 써서 얘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DEX 함수를 써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얘를 데이터 모델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테이블이 2개 이상이 되면 릴레이션을 맺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모델에 올라가게 됐지만 하나의 테이블은 릴레이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션 관계를 줘서 데이터 모델로 옮기는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하나의 플랫한 파일에서 덱스 함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모델을 추가라고 하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 주셔야지만 이제 얘를 데이터 모델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파워 피벗에서 데이터 모델로 포팅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플랫한 파일이니까요. 플랫한 파일이기 때문에 담당자별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얻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로 옮겨놨고요. 이게 데이터 모델의 추가를 통하면 데이터 모델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 올라갔기 때문에 측정값을 쓸 수가 있죠. 어차피 플랫한 파일 하나이기 때문에 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SUMX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이블의 이름은 표 1이고요. 표 1에 대해서 표 1의 수량과 그죠? 표 1의 수량과 그 다음에 표 1의 단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값은 지금 보시는 맨 마지막 값의 담당자가 제가 저장을 안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고요. 다시 데이터를 분석을 서류 고침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부분 다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다 만들어 가져 있으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피벗 테이블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인데요.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선택하시고, 자, 두 번째 피벗은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 생성된 피벗 테이블이에요. 첫 번째는 데이터 모델에 추가시키고 나온 테이블이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매출 바로 앞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에서 파워 피벗으로 데이터 모델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차이점이냐면 피벗 테이블에 나오는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쪽에 보시면 올랩 도구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올랩 도구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랩 도구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데이터 모델에 추가됐을 때 올랩 도구가 생성이 돼요.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개념적으로는 정말 간단한 건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올랩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반드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에 올리지 않더라도 이 올랩 도구가 반드시 보이잖아요. 뭐 강의 경력 10년 이상 기록 교육을 하시는 다른 어떤 강사님들도 제가 한번 요걸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몰라요.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게 어떤 기능이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안 쓰는 거하고요. 모르고 못 쓰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엑셀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올랩 도구에 대한 큐브 함수를 모르는 경우가 열이면 제가 볼 때 한 8명 정도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하죠. 할 얘기는 많지만 그거는 굳이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올랩 도구가 생성이 되면 여기 보시는 올랩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얘를 수식으로 변환이 있어요. 자, 수식으로 변환이 있습니다. 자, 올랩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활성화되는 내용을 보시면 수식으로 변환을 딱 누르시면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데이터 모델에 올리지 않았을 때는 올랩 도구가 생성이 활성화가 안 돼요. 뭐 주문 일자 필드를 올려봤자 계산 필드만 활성화가 될 뿐이지 올랩은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올랩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데이터 모델에서 다차원 분석이 사실 가지고 있는 제가 저번 설명에서는 그 부분은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혼동되실까봐. 다차원의 원래 원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뭐 데이터 마트 뭐 이런 데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형 릴레이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큐브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이 빠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여러분들한테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너무나도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드러낸 거여서 자, 올랩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 즉 릴레이션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올랩을 수식으로 변환하는 순간에 피벗 테이블이 사라져 버렸죠.
피벗 테이블에 그 우리의 이 왁구를 재고 있었던 꼭 꽉 조여매고 있었던 이 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들을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자유스럽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식처럼 여기다가 어떠한 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엑셀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의 함수적인 측면을 한번 바라봐 보시면 보세요. 큐브 멤버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졌고 이 녀석은 큐브 밸류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큐브 밸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멤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함수가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 함수들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브 밸류 함수 요것을 제가 여기다 다른 데다 아무데나 다른 데 써볼게요. 자, 큐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큐브 함수의 종류를 보시면 큐브 KPI 멤버, 큐브 멤버 프로리티 속성이죠. 큐브 랭크 멤버죠. 그 다음에 큐브 셋, 그 다음에 큐브 셋 카운트, 큐브 밸류.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몇 개 안 돼요. 큐브 함수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큐브, 그 다음에 멤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보실 게 큐브 멤버예요.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큐브 멤버 안내자가 맨 처음에 커넥션이 나오죠. 그리고 멤버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캡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녀석인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을 열어서 보시면 큐브 멤버 함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큐브 멤버 함수는 큐브의 구성원들이나 튜플을 반환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구성원까지는 알겠는데 튜플이 뭔지는 모르겠고, 자, 일단 큐브 멤버 함수는 다음과 같은 구문 인수가 사용된대요. 첫 번째 커넥션 필수 요소고 큐브에 대한 연결 이름을 나타내는 텍스트 문자열이래요. 연결 이름, 그렇죠? 그다음 멤버 익스프레션 필수 요소고요. 큐브에서 고유한 구성원으로 평가되는 MDX 다차원식, 이건 뭔가 복잡하죠. 선택 요소인데 큐브의 캡션 대신해서 셀에 표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이다. 이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창을 닫을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큐브 멤버라고 하는 거는, 자, 큐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큐브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릴레이션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간의 관계에 기반해서 큐브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큐브 여러분 보시면 이 큐브가 3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단에 보시면 뭐 상품 카테고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 카테고리, 그 다음에 앞단에 나와 있는 게 뭐 측정값, 이런 그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그 차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큐브 조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테이블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릴레이션으로. 그러니까 큐브가 3개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그걸 돌리고 돌려서 어떤 내가 원하는 하나의 큐브 조각을 딱 떨궈내면 그 각각의 차원에 해당되는 녀석들의 시적인 교집합의 값이 떨궈지는 거죠. 그 중에서 이 큐브 멤버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테이블의 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큐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모델에서 큐브 멤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정하는 열의 값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넥션은 그래서 큐브의 이름이에요. 내가 접속해야 될 큐브의 이름입니다. 자, 이 큐브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커넥션, 멤버 익스프레션 각각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숫자로 인식이 돼서 큐브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큐브 함수의 일반적인 함수의 인자들은 기본적으로 커넥션이 됐던 뭐 멤버가 뭐가 됐던 기본적으로 거의 큰 따옴표로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따옴표 한번 딱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this 워크북의 데이터 모델. 자, 이 데이터, 이 워크북에 이 엑셀 파일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모델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를 딱 치는 순간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탭 키를 누르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놈의 진짜 모습은 저희 매출이라고 하는 거 요놈 있잖아요. 요놈을 저희가 맨 마지막에 피벗 탭을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밑에다가 나와 있는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딱 눌렀죠. 걔가 넘어갔잖아요. 그 데이터 모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항상 this workbook 데이터 모델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인자죠. 두 번째 멤버 인자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인자가 뭔지. 자, 그러면 큰 따옴표를 딱 치시잖아요. 나와요. 큰 따옴표를 치면 나오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미주어라고 하는 게 측정값이죠. 그럼 측정값은 뭐냐면 저희가 이 녀석에 뭐를 만들었죠? 덱스 함수로 매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걸 의미해요. 그럼 밑에 있는 표는요. 지금 현재 데이터 모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 1이 돼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 개의 표를 가져와서 릴레이션을 맺었으면 그 녀석들도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일단 측정값이니까 측정값은 의미가 없고요. 표를 갈게요. 표를 갔으면 얘를 선택했으면 탭 키를 누르시면 돼요. 탭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엑셀에서 이런 형태의 연산 구분자는 없었지만 파워쿼리에서 비슷한 유형의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속성에 대한 부분들의 하부 속성들을 뭘로 구분 줬냐면 점으로 구분 줬어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점을 딱 치시는 순간에 이게 나와요. 표 1의 고객 테이블, 표 1의 단가 테이블, 표 1의 담당. 재밌으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정확하게, 사실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면 데이터 모델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대충 제품 테이블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고 제품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지만 지금 저희가 핸들링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단계별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저는 담당자를 갈게요. 담당자 선택하시고 탭키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담당자, 표 1의 담당 밑에 분명히 뭐가 있겠죠. 그래서 점을 누르면 올이 나와요. 올이 나오죠. 올이 나옵니다. 올을 제가 탭을 누를게요. 올이면 이제 끝났겠구나. 다시 한번 마침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이름이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김원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탭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여셨으니 큰 따옴표를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본적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연결 이름, 두 번째는 멤버에 대한 표현식,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캡션이었는데 말 그대로 캡션은 보여주는 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당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담당이라고 나오죠. 캡션이에요. 캡션을 제가 없애버리면, 그죠? 캡션을 없애버리면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여기 나왔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식, 기술식으로 아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리면, 해석을 해드리면 큐브 멤버를 가지고 알아. 큐브 멤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링에 있는 표의 열 이름이라든가 표의 속성 값을 그냥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큐브 멤버라고 하는 거. 그 해당되는 멤버의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연결되는 데이터 모델의 이름. 그래서 this workbook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his workbook의 모델에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면 표 1의 담당이라고 하는 열의 모든 것 중에서 김원재라고 하는 요
담당자에 해당되는 열을 가지고 와라. 이게 바로 큐브 멤버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큐브 멤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분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큐브 함수를 접근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머리가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큐브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쓰여진 고작 해야 5, 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은 되게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가 나오니 마치 표 연산을 했을 때 가이드가 나오는 것처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적하시고 연결하시면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구조를 깨기 때문에 셀에 하나하나 어디에다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피벗 테이블의 결과값을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큐브 함수의 큰 장점입니다. 큰 장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유용한 기능이고 그러니까 거의 피벗 테이블 또는 파워 피벗의 엑셀에 속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 모델을 개별적으로 아무 데서나 어느 셀에서나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큐브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큐브 멤버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정된 그 열의 값을 그냥 우리가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방법. 이 지금 보시는 큐브 멤버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매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브 멤버인데 어떻게 돼요? 연결 이름이겠죠. 그런데 이 매출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속성이 큐브 멤버의 어디 표1에 어디 열에 어디 열이가 아니고 측정값의 매출이죠. 측정값의 매출이에요.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큐브 멤버 하나 보시면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큐브 멤버 그 다음에 큐브 밸류만 쓰시면 웬만한 것들을 지금 그 제약사항에 있는 갭 피벗을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형태. 아무데나 막 쓸 수 있어요. 이제 피벗 테이블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굳이 갭 피벗 함수 안 쓰시고 데이터 모델을 올린 다음에 큐브 함수로 뽑아서 어떻게든지 얼마든지 양식 안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쓰시는 거니까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값을 만드는 거 결국 측정 값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큐브 밸류 함수를 보시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 큐브 셋이 제일 어려워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거의 엑셀 피벗 테이블 또는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최고의 아이템을 득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이제 쓰시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마지막 종착역에 점점 저희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히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잘 따라오셔서 저와 함께 마지막 정상까지 꼭 같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큐브 밸류 함수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